자,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하여를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하여. 인생을 제가 살면서 후회롭지 않은, 내 정말 살면서 이 선택은 정말 너무 잘한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수련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한 번 이상씩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해는 한 해 막 3번씩 간 적도 있고, 2번 간 적은 비일비재했고요. 학생 교사로 학생의 수련회에 따라가고, 일주일 후에 청년 대학부 수련회 가고, 일주일 후에 교사 수련회 가고, 하면서 이제 뭐 3번씩 가본 적도 있고 그럽니다. 이 수련회를 제가 그 학창 시절부터 쭉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수련회를 좀 다녀봤고, 그리고 이제 또 군대에서도 야영 생활을 좀 많이 했었어요. 밖에서 훈련받는 게 많아. 텐트 생활을 좀 많이 했고, 전도사가 돼서도 학생들 데리고 참 수련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수련회를 직접 다녀보고 또 이끌어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수련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 키우는 엄마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애들 수련회 있으면 무조건 보내세요. 저는 그걸 아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물론 이제 검증된 뭐 기독교 단체나 혹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말하는 건데, 왜 그거를 무조건 보내라라고 제가 권면을 하냐면,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이요. 그게 보통 20년, 30년 효과를 보기도 해요. 잘 모르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 있죠. 10대 애들이 수련회 때 인생의 방향을 거의 잡아요. 목사 되신 우리 막 그 사람도 수련회 때 그때 인생의 목표를 잡고, 공부하고, 신학대학 가고, 목사 된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2박 3일, 3박 4일이라는 수련회라는 요 짧은 기간이 그냥 단순한 여행하고 차원이 달라요. 수련회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클 때 기회만 되면 수련회에 막 보냈어요. 가방 싸가지고 막 설득시키면서 막 보냈습니다. 조이 선교회 수련회 가라, 막 수련회. 특히 이제 학교에서 보내는 것도 괜찮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신앙 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는 굉장히 유익해요. 그걸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수련의 혜택을 본 사람이 또 제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가 인정을 해요. 제가 이제 MBTI라고 하는 심리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제가 둘이에요, 둘. 정확하게 두 명이 나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MBTI 중에 하나가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 할 때, 저는 둘 다예요. 왜 이 둘 다냐?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벌써 저는 제가 저를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타고나긴 내성적으로 타고났는데 커오면서 외향적으로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려면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외향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그런 성격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게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수련회였다고 봐요. 특히 제가 이제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굉장히 제 인생이 아직 잊혀지지 않는 경험, 수련회 경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회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면 조를 짜가지고 이제 뭐 팝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막 해요.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일을 안 하고 일을 다른 사람이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남이 해놓으면은 그냥 즐기는 것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밥을 해서 우리 조가 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같이 협조를 안 하고 막 애쓰고 수고는 물 떠오고 막 쌀 씻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그냥 놀았어요. 근데 바로 위에 선배가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야, 유종필. 너는 하면 무지 잘할 수 있는 앤데 이렇게 안 하는 게 너무 아쉬워. 라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너는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앤데 너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다. 실망 어린 그 선배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도 딱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일이 있으면 좀 나서서 하고 또 같이 협조도 하고 했더니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때는 별볼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일이 있으면 뒤로 빼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는 한 같이 힘을 합치고 하면 좋은 그런 또 평판과 좋은 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그것은 제 인생에도 계속적인 영향을 여러 면에서 영향을 계속 주죠. 예. 함은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수련회에서 터득하고 배운 그런데 인생에 아주 굉장한 큰 교훈이기도 해요. 귀감이기도 하고 수련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있으면 자녀들 있으면 수련회 같은 데 있으면 보내세요. 2박 3일 3박 4일 효과가 엄청 큽니다. 굉장히 커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보내는 게 좀 좋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또 경험했던 바에 의해서 또 나름 저는 이제 수련회 전문가는 아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느낀 점들을 좀 정리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인 수련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럼 몇 가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안전이에요, 안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전하게만 다녀오면 무조건 성공이다. 수련회는 안전하게만 다녀오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가가지고 프로그램이 어쨌니, 밥이 어쨌니, 잠자리가 어쨌니, 다 괜찮아요. 그냥 갔다 왔다는 데에 수련회 의의는 대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 그냥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하하호호 되면서 그 추억이나 그 의미는 그냥 다 살아나요. 물론 만족도가 좀 높고 낮고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게만 갔다 오면 수련회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사고가 생겼다면 안전사고라든지 뭔가 사고가 생겼다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식사가 좋고 잠자리가 좋았고 뭐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꽝이에요. 그것은 아주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아서 교회의 전반적인 큰 근본을 흔드는 그런 도전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수련회는 뭐니 해도 안전이 안전.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전 제일. 그러니까 안전 제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학생들 데리고 어디 가면은 신신부탁하는 게 이겁니다. 안전하게만 다녀와라. 그럼 무조건 성공이다. 안전하게만 다녀와라. 왜 제가 이 안전을 강조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가다 보면 예측 불허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요. 제가 이제 우리 진행하는 이정만 장로님이랑도 자꾸 이렇게 신경이 막 예민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수련회를 직접 많이 인솔도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완벽하게 준비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뭐 비전 트릭 할 때도요,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예. 미국 고속도로 몇 번 지점에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까지 체크하고 갔으니까. 꼼꼼하게 준비하고 가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렇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져버려요. 그게 보통 수련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련회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많이 한다는 게 뭐냐면 꼼꼼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련회가 꼼꼼하지 못하다는 거는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사고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제가 또 몇 차례 경험이 있었어요. 수련회 하면서. 네? 한번 지금 생각난 김에 한번 말해볼까요? 고등학교 제가 3학년 때 제가 이제 보통 고등부는 2학년이 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제 후배가 회장을 했는데 학생이 수련회를 가야 돼요. 그때 뭐 학생들 한 50명, 60명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얘가 저 수련회 2박 3일 가는 것도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여유 부려가지고 수련회 치르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 형 걱정하지 마. 그까짓 거 뭐 2박 3일 가는데 뭐 준비할 게 뭐가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수련회 가기에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 뭐 모아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 그물거지라고 하는 거기를 갔어요. 텐트도 치고 그리고 이제 모래사장에 이제 애들이랑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부실하죠. 일단은 준비가 부실하면 참여율이 떨어지고요. 안전사고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밤이 됐는데 학생들이 이제 텐트를 딱 쳐놓고서 모래사장에 이제 뭐 나무 같은 거 쌓아놓고 이제 캠프 파이어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막 해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죠. 뭐 그 밤에 잠 여기 오겠습니까? 더 그냥 그 밤바람 맞으면서 이야기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건데 이 캠프파이어의 그 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장작이 다 타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회장이 그 후배 회장이 불이 꺼져가네. 그러면서 텐트에서 불 쏘시개로 쓰려고 했었던 신나통이 있었어요. 근데 신나통을 들고 온 거예요. 그거를 좀 부면은 불이 좀 살아난다고. 그래서 야 그거 그렇게 부으면 안 돼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애가 이거를 거기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조그만 모닥불에다 이렇게 불을 폈거든요. 근데 이 통에서 그 신나가 이렇게 떨어지고 모닥불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똑똑히 그 옆에서 봤어요. 이게요, 이걸 타고 들어가요, 불이. 그래가지고 이 신나통을 폭발시켜버린 거야, 이거를. 한밤중에 대폭발 사건이 생겨버린 거야. 그 주변에 학생들 이렇게 앉아있다가 막 다 쓰러지고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뭐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수련회는 사실 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안전사고가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터져가지고 제일 큰 화상을 입은 게 그 후배 회장이에요. 자기가 이걸 붓다 그랬으니까. 통이 터져버렸어요. 걔 자전거지에 싣고 한밤중에 동성 읍내 병원으로 데려가느냐고 제가 얼마나 땀을 뺐는지 한밤중에 그 짐차 자전거 있죠. 그거를 그 한탄강 그물거지에 가서 그냥 몇인지도 몰라요. 그냥 태워가지고 막 그때 무슨 뭐 119가 있어, 뭐 앰뷸런스가 있어 막. 아이고. 근데 큰 사고가 다행히 좀 아니고 이 아이만 좀 화상이 있고 치료하고 그랬는데 그날 뭐 수련회는 완전 꽝이죠.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련회는 준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도 막상 진행하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
현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돌발적으로 생길 때, 그때는 이제 순발력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순발력 가지고. 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만반의 계획은 다 짜놓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그런 돌발 상태에서는 그때는 굉장히 빠른 순발력 가지고 일을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아예 준비 자체를 충분히 안 했다. 예, 이러면은 이제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 준비하면은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신경이 곤두쓰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 또 이제 우리 준비위원들이 애를 썼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련회는 안전하게만 다녀와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안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차량 안전이 일단 제일 신경이 쓰이겠죠. 특히 이번에는 자가 운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가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그 중에 많은 차들 중에 하나라도 절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련회 때도 차가 많이 가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자기 차를 가지고 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론 운전은 잘 하시지만 안전 운전을 해야 돼요. 차량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 특히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졸음 운전 조심해야 되겠죠. 졸음 운전. 우리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졸음에 관련된 표어를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졸음 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 운전하는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예, 졸음 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절대 졸음운전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졸음운전은요, 음주운전보다 사고가 높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라는 거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요. 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안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예, 크게 차도를 건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 탈라 그러면 20m를 건너야 되고, 휴게소에서도 화장실 갔다 오려고 그러면 차도를 건너야 되고, 이런 게 조금씩 있지만, 차도를 건널 때도 어떻게 돼요? 차, 오토바이 오나 안 오나를 보고 건너셔야 돼요. 예. 유치원생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만약에 17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냥 랄라룰로 뛰어오다가 꽝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차도를 건널 때도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 우리 모두가 기사를 째려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혹시나 졸지 않을까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아저씨가 좀 존다 싶으면은 꽉 소리 질러줘야 돼요. 아니면 쉬었다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는 당연히 매야 되는 것이고, 승하차 시에는 뭐 크게 위험은 없지만 또 어르신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차량 안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두 번째 안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물놀이 안전입니다. 그 물놀이의 안전에서 이제 물놀이 안전도 제가 경험이 사실은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는 데는 그렇게 물이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물놀이에서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것이 뭐 꼭 깊은 물에 들어가서 뭐 떠내려가거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준비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심장마비 같은 것도 신경을 써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번에 물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잘 명심하셔서 준비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가슴에 물을 묻히고 들어가야 되는 거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자꾸 장난치려고 그래요. 장난치는데 그때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요. 요번에 팀 중에 우리가 선택 코스 중에 해수욕장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대천 해수욕장이나 하조대 해수욕장 가는, 대천 해수욕장하고 또 무슨 해수욕장인가요? 거기 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물놀이 같은 거 갈 때. 그래서 물놀이 경계선 사람이 없는데 이런 데 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계곡은 안 가는데, 만약에 이제 계곡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계곡에 함정이 있어요. 계곡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계곡은 물이 맑아요. 그 물이 맑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물의 깊이가 측정이 안 됩니다. 계곡물은. 아유, 저기 바닥 저기 보이네? 아이고, 되게 얕다. 아이고, 풍덩. 꼬르르. 그게 계곡이에요. 계곡물은 맑아가지고 깊이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사고가 나기 쉬운 거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근데 계곡 같은 경우에는 바위 같은 게 돌출된 바위가 많아가지고 바위랑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끔찍한 그 계곡 사고 사건은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그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 찝찝해가지고 오늘 밤에 여보 우리 수련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럴까봐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는데, 그래서 물놀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분의 이제 학생들이 갯벌 가요. 그 장안 그 갯벌은 안전해요. 안전한데, 근데 이 갯벌을 제가 이제, 지나친 안전은 모자라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제가 지나친 안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갯벌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갯벌은 예측할 수 없는 특정 지역의 늪이에요, 늪. 그게 갯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갯벌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발로 밟으면은 그냥 다 밟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맨 땅인데, 근데 거기에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부위는 늪으로 쭉 빠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딱, 늪이에 늪. 그 여기 들어가면은 쭉 빠져 들어가요. 그게 갯벌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허리 이상만 빠지면 못 나옵니다, 사람이. 그래서 갯벌에 빠지면은 허우덕거리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더 들어가 버리니까. 그 십자 팔 벌리고 소리쳐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쳐야 돼. 그때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은 그 다음에 물이 싹 들어오면은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꼼짝 없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안면도? 그래서 갯벌은 이런 데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애들이 갯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변두리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거기는 안전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거. 안전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특히 장항에는 그 뱀 신경 쓰셔야 돼요. 그건 뱀이 있어요. 거기 이제 보통은 솔밭에는 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뱀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뱀. 통성명은 안 했지만 그래도 뱀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뱀 같은 거, 그다음에 독충, 벌레, 왕벌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제 우리 전방 군인들한테는 그 구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혹시 그 송태호 집사님 혹시 그런 거 생각나시나요? 15사단 전방 이런 데는 옆에가 다 지뢰밭이에요. 더덕해로 들어갔다 뻥 터집니다. 그래서 더덕알기를 돌같이 할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그래서 이제 그 길만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서는 아무래도 전기가 신경이 많이 써요. 특히 전기는 애기들 쇠젓가락 같은 콘서트에다 이렇게 놓는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또 학생들 잘 모르니까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막 뺀다든지 감전될 수가 있으니까 전기선이 벗겨져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거기 전기에도 일각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손을 보면 되거든요. SOS를 자꾸 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있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아슬아슬하게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곡, 저 밑에 계곡이 있으면 거기 끝까지 가가지고서 인증샷. 그러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인증샷 찍어도 그냥 다 되는데 꼭 끝에까지 가가지고서 아슬아슬하게. 꼭대기 바위로 꼭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 바위에서 찍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위험 지역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공사 현장 같은데 담벼락에 무너지고 그래서 깔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산사태가 흙이 무너져가지고 깔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위험 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약자들이 이제 안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넘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자기 몸 관리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장난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밤에 삼겹살 파티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책 없이 막 먹지 말고 적당히 좀 먹어야 되는, 분위기에 그냥 또 막 먹는다든지. 물론 이제 거기는 식사 같은 거는 안전해요. 거기는 군에서 위생검들 다 하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제 동산교에서 온다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음식을 잘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 식중독 같은 것도 신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취침 같은 것도 보통 수련회 가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거의 안 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진행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취침이 있어줘야지만이 그 다음 활동에 안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열사병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예요? 안전한 수련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성공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안전요원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안전요원으로 임명합니다. 예. 자, 오른손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안전요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안전요원이 되셔서 주변 사람들을 항상 째려보시고, 확인하시고 지켜보시고 옆에 있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주의 주시고, 조금 위험 사항이 있을 때는 주의 주셔야 되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안전요원이에요. 내 몸 챙기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혹시 애들도 가기 때문에 애들은 차에 대한 개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오는데 막 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애들은 백밀러에 안 잡히잖아요. 조그마니까. 후진하다가 그 뒤에 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건 어른들이 챙겨줘야 되는 거야. 어른들이 조심하게 막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평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한국애를 못 처음 나왔어요. 미국에서 있다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평이가 이제 영어가 익숙해지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분당에 자기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그 조카가 조그만 애가 찻길로 못 모르고 막 찻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평이가 소리를 딱 지른 거야.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멈춰! there! 못 알아듣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는데. 저는 분명히 스탑!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멈춰까지는 한국말이 나왔어요. 멈춰! there! 거기 멈춰! 소리 지르더라고요. 애들은 막 달 들어가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 이번 수련회가 나의 훈련의 장이 되게 하라 하는 거죠. 나는 이번 수련회가 훈련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훈련받는 시간으로 수련회 임하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수련회 수양이 같이 섞어 쓰지만 수련회 수양의 개념이 다른 게, 수양회는 쉬는 개념이 좀 강조되어 있고요. 수련회는 훈련 개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양에 가지 않고 수련회 가기 때문에 훈련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으면 좋을까? 첫째, 섬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번 2박 3일 동안부터, 오늘부터 섬기는 훈련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섬기는 훈련. 좋은 것, 편한 것은 당신이 먼저, 안 좋고 불편한 것은 내가 먼저. 이렇게. 왜 이렇게 섬기는 훈련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요, 섬김의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섬기지를 잘 못합니다. 이 섬김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자꾸 섬기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부터. 섬기지 못해본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서 섬기지를 못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섬김이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커서도 큰 것도 잘 섬깁니다. 그 인생의 풍요는 섬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섬김이 특권이 돼야 돼요. 섬긴다는 것이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빼앗길 수 없는 특권. 섬김의 기쁨, 섬김의 풍성함.
그래서 이 섬김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섬김에 대한 훈련을 이번 기회에 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할 수 있는 한 섬겨주시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훈련? 연결될 수도 있지만 봉사훈련입니다. 섬김훈련처럼 봉사훈련을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훈련 중에 봉사훈련, 쓰레기는 내가 줍겠다. 방은 내가 주겠다. 청소는 내가 하겠다. 정리정돈 내가 하겠다. 봉사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수련회가 풍성해지고 성공적인 수련회가 되고 내한테 남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감사훈련. 감사훈련. 이것도 감사훈련도 훈련이 안 되면 감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동안에 아주 작은 일부터 내가 감사해 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입에 감사가 툭툭 쳐나와야 돼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조금만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걸 훈련을 안 받아가서 못해요.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오늘부터 한번 예배 끝나고 갈 때부터 조그만 것도 누구한테 감사거리가 보이면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고 나중에 미룰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그거 감사해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이거 감사를 자꾸 하는 게 왜 좋아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작은 감사, 큰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뺑뺑이 돌리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맛있었습니다. 숙소가 좋습니다. 이 감사를 자꾸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감사를 가능한 한 구체적인 감사 이유와 함께 감사해 주는 게 좋아요. 물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뭐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언급감 있게 감사할 때 감사의 의미가 커져요.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요것만 어떤 때는 그것만 해도 괜찮지만 그냥 감사합니다가 남발하듯이 너무 퍼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 또 감사가 좀 안 좋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게 좋아요. 묶어가지고 카톡에다 단톡으로 묶어가지고 막 한 20명, 50명 묶어가지고서 감사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 40명 막 50명 묶는데 저는 빼주세요. 저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주 여러분 혹시 그 명절날 사람들이 막 50명 카톡 묶어가지고서 모모님이 누구누구를 뭐 추천했습니다. 쫙 해가지고 명절날 오늘 까치까치 좋은 날 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진 하나 딱 보내보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받으면 어때요? 어이구 고맙네 이런 생각 드나요? 50명을 갖다가 요거 하나로다가 딱 보내도 그 50명 중에 하나가 나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탈퇴 나가요. 그거 좀 실례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려 그러면은 유정필 목사님 까치까치 설날이네요. 뭐 이렇게 보내주면은 아이고 고마워요. 답장이라도 보내지. 그냥 사랑하는 님에게 뭐 이렇게 그러면서 50명 전체한테 막 보내버리면 이거 기분 나빠지는 거. 도매값으로 막 넘어가는 게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싸잡아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훈련할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슨 훈련을 하냐면 인사하는 거 우리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 동산교회는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인사 훈련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인사를 제대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사할 때는 정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에 지금 외부 손님들 오고 설교 끝나고 저 뒤에 서 있으면 제가 가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 미안하냐면 저는 그래도 이제 같은 식구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그냥 나름 그냥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가 제대로 나 됐을까? 사람들이 이해는 했을까? 그래가지고 저 뒤에 설교 끝나고 탁 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가요. 근데 정말 한 분, 할머니, 유순례 권사님만, 목사님, 은혜 받았어. 너무 감사. 나는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됐을까? 근데 좀 더 쉽게 했어야 되는데 막 걱정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 근데 저는 이제 고맙다고 인사해 주는 분이 뭐 권사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 안 하죠. 근데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딱 서 있는데 150명, 60명 되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한 명도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는. 근데 감사 안 하는 것도 그건 좋은데 쳐다도 안 봐. 그럼 난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럼 불러가지고 저기 인사 좀 하고 가시면 안 되나? 뭐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뭐 목사나 강사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뭐 누가 처음 나왔다든지 사람을 처음 봤다든지 인사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꿈동산 어린이 여러분, 우리 인사 잘해요? 네, 두 손을 모으고 배꼽에 모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인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사 안 하고 가면은요, 별 생각 다 드는 거. 저 인간이 지금 나랑 무슨 원수 졌나? 아니, 무슨 꿍꿍에 속이 있나? 뭐가 오해가 있나? 왜 저러고 가지 마. 근데 성격상, 이렇게 인사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분은 이해를 하죠, 한편으로는. 근데 가능한 한 인사를 환하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훈련을 이번 수련회 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정중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는 또 친하니까 잘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안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묶어놔야 돼. 이렇게 막. 좀 막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막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 묶어놔야 돼. 제가 주일날에 여기서 광고 시간에 우리 이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날 건강하세요 인사하십시오. 제가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막 아이고 막 이러는데 한쪽에는요 이런 분도 계셔요. 아이고, 이게 좀 인사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철천지 원소가 졌다고, 조선 땅과 일본 땅 사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인사를 좀 잘하고, 만날 때마다. 그렇죠? 근데 인사할 때, 여기서 이제 더불어서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웃는 훈련을 해야 돼. 눈을 맞추고 웃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눈도 안 맞추고 웃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러면 어쩌란 얘기예요. 하루 더 살 사람도 아닌데 같이 앞으로도 20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웃는 훈련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막 승질이 났어도 사람 보고 웃고 다시 승질을 내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쫙 이렇게 웃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뭐 그냥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찾아오고 다가와가지고서 그냥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웃으면서 잘 있었어요. 이거는 못 해줄 망정. 보고 웃어주기라도 하고, 보고 말이지, 그냥 손이라도 한번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훈련으로 해야 돼, 훈련으로. 그러니까 훈련으로 안 되면 웃는 것도 못 해줘요. 눈도 못 마주치죠. 물론 너무 오랫동안 눈 마주치려는 것도 괴로워요. 계속 쳐다보고 이러고 가는 것도 좀 괴롭지만 근데 인사할 때 눈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웃어주고 인사를 정중히 하고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 동산교회 가면 거기 성도들이 100% 인사를 왜 이렇게 잘해? 그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게 인사를 잘한다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인사를 잘해? 한번 가봐.
말도 못해. 한번 가면은 전송다가 다 와서 인사해. 어느 교회 그런다고요? 그 소문 나기를 바래요. 예, 우리 교회 누가 처음 왔다. 그러면은 전송다가 다 가서 인사하는 거야. 다. 유치부 애들 다 데리고 와. 유초동부 다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는 거야, 그냥. 예.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인사를 하는 게. 이게 또 훈련으로 요번에 한번 수련회 때 마주칠 때마다 웃어주시고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용 받아주는 훈련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수련회가 좋다는 유익을 얘기했는데 수련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 있죠. 야외 수련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슴이 넓어지더라고요. 그게 자연이 주는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좁쌀 마음 있죠. 좁쌀 같은 마음도 수련회 자꾸 다니면 최소한 보리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커져. 그리고 또 수련회 더 다니다 보면 복숭아 정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커지고. 그러니까 이 야외 활동을 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야외 활동을 자꾸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 이게 조금 이렇게 넓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수용하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고 공동체 훈련, 팀워크 훈련도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 훈련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순간순간을 즐겨라. 순간을 즐겨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순간순간을 즐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주 안에서 아주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수련회를 보내야 되는데 이 순간순간을 즐기는 방법이 제가 만든 말이긴 했지만 3S. 3S가 순간순간을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순간순간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slow예요. slow. 천천히. 그러니까 이 천천히 모든 걸 천천히 해요. 그러면은 즐길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가면은 즐기지 못해.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주변 경관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은 뭐가 보이냐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행에 제대로 즐기려고 그러면 쫓기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여행에 즐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뭐 자전거를 타도 천천히 가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모든 걸 슬로우 하게 되면 못 봤던 게 보여져요. 내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있어도 아주 사소한 건데도 그 못 보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순간을 즐기라 그러고 슬로우를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은요 사소한 데 있어요.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곳에 거기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숨어 있어요. 근데 슬로우 템포를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건지를 놓쳐버려요. 근데 천천히 하다 보면은요 작은 구석구석에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살맛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천천히. 두 번째는요 멈춰야 돼요. 스탑. 멈춰야지만이 그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행을 이번 수련회 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진짜 숙제를 한번 줄 테니까 해보세요. 멈춰 보십시오. 자, 어떻게 멈추냐? 모든 일상 속에서 그냥 딱 올스톱하고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불어오는 바람을 한번 느껴보신다든지 멈춘 상태에서 눈앞에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기들을 한번 가만히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자잘자잘 떠드는 여학생들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춰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감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한번 오랫동안 쳐다보시고 풀도 한번 오랫동안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바람도 한번 맞아보시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실천 사항을 드리는데 뭐냐면 그 장흥에 우리 숙소에 가면 옆에가 솔밭이에요. 근데 솔밭에 가셔서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멈추는 거잖아요. 그 솔밭에 가면은 길이 이렇게 이렇게 코스가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운동기구도 있고 그런데 그 운동기구 옆에 솔밭에
그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 물론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그 벤치에 한적할 때 벤치에 거기 누워서 하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그 솔밭 사이에, 우창한 솔밭 사이에 누워서 솔잎 너머로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이야, 참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서해안 바닷바람이 샥 불어오는데, 아유. 그러다가 잠들지 마시고, 예, 누워서 한번 하늘을, 솔잎과 함께 어울러진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는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탑을 해가지고 멈춰가지고서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글거리는 태양을, 저는 일부러 막 더운 날 태양을 막 맞는 것도 전 좋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태양을 막 쬐면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게 참 기분이 좋아요. 막 땀 막 빼고. 그러다가 집사람한테 혼나요. 얼굴 태우고 있냐고 말이지. 공인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이제 감자 썰어가지고 막 얼굴에 올려놓고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걸 즐기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스탑해가지고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가만히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은 술집에서 비틀거리는 아저씨도 그렇게 재밌어요. 볼만합니다. 거기다가 옆에 시비 거는 아저씨는 더 볼만해요. 인생에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볼거리들이. 그건 어디서? 슬로우 스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S가 뭐냐면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스탑백.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게 또 순간을 즐기는 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재밌고 내 주변 환경이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너무 빨리 달려가는 게 우리 삶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즐기는 모습은 천천히 멈춰서 한 걸음만 뒤에 물러나 보세요. 애들도 자녀들도 한 걸음만 뒤에 물러서서 보면은요, 애들 때문에 막 가슴이 좁아심이 나거나 그런 게 좀 덜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유. 여행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행의 묘미 있는 여유입니다. 여유. 근데 여유가 세 가지 여유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고, 세 번째가 돈, 물질에 대한 여유가 필요해요. 근데 이 여유가 있으면 있는 것만큼 여행이 풍요로워집니다. 여행의 풍요로움은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여유도 없다. 막 시간의 여유도 없다. 막 물질적인 여유도 없다. 막 뭔가 쫓기고 압박이 느껴지면은요, 그러면 여행의 그 묘미는 정말 많이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는 이 여유를 갖기 위해서 계획을 짤 때 보통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항상 널널하게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 저기는 1시간 코스다 그러면 2시간을 잡아놔요. 2시간. 혹은 3시간을 잡아놔요. 그리고서 여유롭게 1시간을 돌고 여유롭게 돌아온다. 그때 그 여유가 만들어내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 1시간이야. 그러면은 1시간 내에 갔다 와. 30분도 못 보고 느끼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되는 거거든요. 물질도 요번에 저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한 얼마가 든다. 10만 원이 든다 그러면 한 2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유가 있을 때, 마음도 그렇고요. 여유가 있을 때에 한결 여행의 즐거움은 더해진다. 뭐든지 쫓기면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쫓기지 마십시오.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음식도 여유 있게 먹는 게 맛있어요. 꼭꼭 씹어서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무슨 음미입니까? 빨리 해치우고 나가야 되니까 그냥 누가 빨리 먹기 하냐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땅 다 먹었어. 1등. 무슨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먹은 게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개구리 뒷다리인지 뭐 알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 이게 좀 씹으면서 맛을 음미할 짬이 없는 거야. 이렇게 여유를 가져라. 자, 그 다음에 5번째, 추억을 만들어라. 추억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능한 추억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주 안에서 후회롭지 않을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후회롭지 않을 사건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추억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쓰고 혹은 시도 쓰고 느낀 점 감상문도 쓰고 일기도 쓰고 이러면서 한번 글을 이렇게 써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행을 하면 저는 모든 여행을 저는 글로 다 써놔요. 항상. 담은 몇 시에 어디 몇 시에 어디 몇 시에 어디 이렇게라도 표기를 다 해놓습니다. 해놔가지고 그 관련된 식당 갔다 그러면은 어디에 식당 이름도 이렇게 써놔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다가 바로 다 저장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사진도 갖다 찍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게 상당히 좋아요. 왜? 이거를 흔적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지나가면요 다 잊혀져 가요. 어떤 특정한 거 외에는. 근데 그 글을 보면은 소록 그 맛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가족이 같이 가니까 가족들 간에 같이 이제 이런 글을 좀 써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추억을 만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을 글을 쓰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느낀 점, 감상문 뭐 이렇게 쓰는 게 좋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그다음에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뭐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액티비티 활동하는 거, 운동을 한다든지 뭐 어릴 때 거닐다든지 뭐 이런 것들 추억을 주안해서 만들면 좋은데 후회롭지 않을 사건을 만드는 후회롭지 않은 사건들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라. 자,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간단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위에도 우리가 이제 성공대 수련을 위해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 특별히 말씀을 드려요. 왜 질서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반드시 무질서가 생깁니다. 질서맨이 필요해요. 질서맨이. 그래서 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깨지면은 혼란이 주어져요. 특히 이 질서는 언제 가장 욕이 나냐면 유사시예요.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요, 질서가 없으면은요, 그 사상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질서를 지키면은 있잖아요, 훨씬 희생자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의식이 없으면은 좁은 문에 사람들이 왕 몰리다가 막혀버려요. 그리고 다 변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질서 있게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지휘하는 사람이 통솔을 잘 따라줘야 되고요.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시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모임 시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 예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있죠? 예의 중에 특히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농담 조심해야 된다는 거. 뒤에서 타인에 대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사람 없는데 타인 얘기하기 쉽잖아요. 조심해야 되고요. 그때 칭찬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타인에 대한 얘기는 칭찬 외에는 말하지 마라. 사람 없는데 누구를 얘기할 때 칭찬이 아니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반드시 그 얘기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어떻게든지 들어가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의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방문의 예의, 식사 때 예의도 있을 수 있고요. 취침할 때 예의도 있습니다. 뭐 불을 켜고 먹고 떠들고 막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예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요번 수련회는 그런 건 없겠죠. 몰래 가가지고 흡연하고 한 잔씩 이렇게 먹고 뭐 이러는 건 없겠죠. 예, 그런 것도 예의고요. 공동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큰 염려는 안 되겠지만은 과잉 노출 뭐 이런 건 없겠죠. 지나친 노출로 인해서 이름도 곤란. 수영장은 괜찮아요. 예,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여성분들 조심해야 돼요. 명심보감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군자가 예절이 없으면 역적이 되고 소인이 예절이 없으면 도적이 된다.
군자가 예절이 없으면 역적이 되고요. 소인이 예절이 없으면 도적이 된다는 거죠. 바른 행동일지라도 예의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예의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바른 행동도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오늘 로마서 16장 2절 말씀에 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 그 베베자매를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여라. 자, 이외에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 소통도 잘해야 돼요. 분명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오해의 무서움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고를 잘해줘야 됩니다. 개인 행동할 때 저요 화장실 갔다 올 거예요. 저요 뭐 할 겁니다. 그 보고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소통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 대화할 때 진솔하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지품 관리 잘하셔서 어떻게 특히 귀중품 분실하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전세금 가지고 오실 분 없죠? 아니면 집 매매금 이런 거 가지고 오실 분 없죠? 예,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그런 목돈 가져왔다가 잃어버렸거든요? 막 이래가지고 또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사람을 의심하는 거는 뭐 안 좋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수련회 때 꼭 분실사고가 생기는 게 그런 걸 또 이렇게 좀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없는 애들 중에도 나타나기도 해요. 철없는 애들. 그게 재미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귀중품 잃어버리면 안 되고, 휴대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 소지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련회의 풍성함은 기도한 것만큼, 준비한 것만큼, 풍요로워진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 수련회를 가면서, 수련회 팔복을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생들 수련회 팔복. 팔복이 있고 팔화가 있습니다. 8가지 복과 8가지 화가 있는데, 이걸 읽어드리고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팔복.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곳에 VIP석이 저희 것이며. 둘째, 무의식 중에 수련회 수칙을 안 지킨 것에 대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전도사님으로부터 위로와 총애를 받을 것이며. 셋째, 밤중에 코 고는 자와 식사 시 새치기 하는 자와 자다가 남의 이불을 빼앗는 자와 성경 공부 중 고의로 엉뚱한 질문을 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단잠과 특식과 말씀의 꿀맛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넷째, 협조심과 양보심 및 이해심에 줄이고 선생님과 조장의 말에 대한 순종심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사랑으로 배부를 것이며. 다섯째, 늦잠꾸러기, 게으름뱅이, 문제와 얌체 등 각종 말썽 꾸러기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실수로 말썽을 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째, 마음이 청결해 깔끔한 언행을 갖추고 이불을 먼저 개며 방 청소를 잘하고 발이 깨끗하여 발냄새를 안 풍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환상과 그때 뭐야? 천국의 환상과 안경을 바깥에 껴야 돼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환상과 불을 볼 것이며. 일곱째, 성경 공부 중 논쟁에 불이 붙어 서로 눈을 흘긴다든지 삿대질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장차 훌륭한 조장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째, 늦게까지 자지 않고 떠드는 자를 사랑으로 충고하다가 또는 질서 준수를 외치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수련회의 모범상이 저희 것임이라. 수련회의 8화, 8가지 화. 첫째, 심령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예배 시간에 조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저희가 주위 사람들과 알밤과 꼬집힘을 당할 것이며. 둘째, 고의로 수련의 질서를 파괴하면서도 애통하기는커녕 잘난 척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 저희가 전도사님 눈밖에 날 것이며.
셋째, 밤중에 아주 심하게 코 골고도 소란에서 수면에 지장이 있었다고 말을 하거나 식사 시에 새치게 해놓고도 온유하지를 못할 망정 식사가 늦다고 짜증과 투쟁을 부리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 저희에게 강제로 철야 금식 기도를 시키겠으며 넷째, 먹을 것에 줄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며 간식에 줄여서 몰래 훔쳐 먹는 자는 훔쳐먹고 화딱증이 난다고 허락 없이 자정 넘어 구멍가게로 넘보며 수련회 장소를 이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저희가 소화불량과 배탈로 고생할 것이며 다섯째, 늦게까지 속삭이며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 저희를 화장실 앞에서 불침범을 세우겠으며 방과 화장실 청소를 강제로 시키겠으며 여섯째, 마음과 발이 불결하여 무리한 말을 하고 꼬랑내 피우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 저희가 광고 시간에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겠으며 일곱째, 성경 공부 중 혼자서 아는 척 떠들면서 위화감을 조장하고 반대로 벙어리 모양 시종 침묵을 지키며 남에게 불안감을 주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 저희가 수다장이라 놀림을 받거나 마음이 꽁하다고 판단을 받을지도 모를 것이며 여덟째, 모임 시간에 늦게 오거나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싸우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 저희가 쫓김을 받아 이를 갈미 있을 것이며 취침 시간 이후에도 유별나게 씻으러 밖에 나가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니 저희가 잠잘 때 먹칠을 당할 것임이라. 학생들 수련회에 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가 좋은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 많이 모아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년에 한 번씩 동산교회 새로운 역사를 또 씁니다. 하나님, 참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안전하고 좋은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준비위원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풍성한 수련회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이전과 이후가 교회의 큰 부흥과 아름다움으로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